시중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아요. 쌀 속에 집어넣어라, 신문지에 감아라, 드라이기로 물을 말려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스마트폰 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의뢰된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IP68 방수 방진 등급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F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물에다 씻는다든가 이렇게 헹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과연 정말 방수나 방진에 안전한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복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스마트폰이 입고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보면 당연히 방수, 방진이 보장되어야 되는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복구 의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도 이제 좀 그런 경우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IP68 등급은 1.5m 깊이의 물에 스마트폰을 담가놓고 30분 정도 테스트를 해서 과연 물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 시험의 조건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물에 스마트폰을 그대로 담가놓고 30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 출하 상태 그대로라는 거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액정이 깨질 수도 있고 뒷판이 깨지거나 카메라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유심칩을 뺐다 꽂았다 하면서 그 간격이 이격이 생긴다던가 충전기 단자가 약간씩 파손이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수평하게 물에 딱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이렇게 세워져서 빠진다던가 움직인다던가 요동친다던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는 방수팩 있잖아요, 여러분. 방수팩을 목에 걸고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쪽에 의뢰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신혼부부신데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이제 스노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잠수 행위를 이렇게 하시려고 목에다가 스마트폰을 걸고 물에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물에서 들어가서 하는 영상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삐거리는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수팩에 물이 들어가면서 핸드폰이 촬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에는 방수팩에 좀 의존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공장 초기 당시에 방수 기능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터치는 안 될 수 있거든요. 물이 묻어있으면 터치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갑자기 화면 색이 바뀌어 보인다든가 번쩍번쩍거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 비정상적인 동작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이제 물이 들어갔을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루머는 뭐냐면, 쌀 속에 집어넣어라, 신문지에 감아라, 드라이기로 물을 말려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행위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스마트폰은 뒷커버 열고 배터리 열고 그쪽을 이렇게 드라이기로 불면 안에 있는 물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건조가 됐거든요. 근데 IP68 등급이라고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들어간 물이 밖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말린다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열을 가하게 되면 안에 있는 물기가 수증기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안에 이제 물이 돌기 시작을 해요. 더 안 좋겠죠. 물론 스마트폰이 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시는 건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만약 조금의 터치라든지 동작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원을 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그 김이라든지 아니면 식품들 보면 식품들 안에 방부제 있잖아요. 그 방부제와 함께 지퍼백에 집어넣어서 겉에 있는 물은 잘 닦아주시고 그 상태로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 혹은 데이터 복구 센터에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들어온 스마트폰을 좀 보여드리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저희 의뢰자분이시고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배낚시를 하셨는데, 낚시하시는 과정에 그만 실수로 이 스마트폰이 심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중요하셨기 때문에 약 3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잠수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그 깊은 물속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도 지금 보시면 옆에 카메라 부분이 크랙이가 있죠? 깨져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크랙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면은 절대 IP68 등급의 방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뒷커버는 이미 열어놨는데 이 뒷커버를 여실 때는 드라이기로 너무 뜨겁다, 손으로 댈 수 없다 라고 느껴지실 때까지 열을 가하신 다음에 사이드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기타 피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여실 수 있어요. 자, 열어놓고 보시면 현재 상태는 어떻죠? 완전히 후면이 하얗게 발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변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 소금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좀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아요, 데이터 복구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염수가 전기가 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번 저희가 분해해서 현재 어떤 상태가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분해를 할 때 이렇게 종이컵을 사용을 합니다. 나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길이가 달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뜯다가 잘못하면 길이에 맞지 않는 나사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종이컵을 사용을 해서 각각 뜯은 부분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사를 담아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식이 돼서 잘 안 빠지네요. 이 스마트폰은 이미 삼성전자에 다녀와서 진단은 받은 상태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뭐 수리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와, 이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놓고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면은 이거 다 염분이고요. 부식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데 보시면 색깔이 검게 바람 부분, 이런 데는 다 이미 부식이 된 거고요. 염분으로 이렇게 물기로 인한 부식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전력이 완전 차단되진 않아요. 그러면 아예 배터리가 내부에서 방전이 되거나 아니면 회로 자체가 아예 쇼트가 나서 전원이 끊어지는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전원 공급이 되면서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더 뜯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한번 세척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번 한 다음에 상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세척을 하고 올게요. 네, 작업실에 가서 현재 작업을 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띄워놓은 현미경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저희가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칩 밑에 부식이 된 부분들이 있다던가, 칩들이 보시면 양쪽이 은색이어야 되는데 한쪽이 검게 그을린 자국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안에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대기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에 계속 메인보드에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식이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외부가 깨끗하니까 혹시 충전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원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2차, 3차에 손상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침수되기 전에 스마트폰에 전기가 남아 있었어요. 배터리가 남아 있었는데 침수된 다음에 켜지지 않아요. 그럼 켜지 마세요. 절대로 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이 일반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 작업 자체도 공익 서비스 센터에서도 제공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공익 서비스 센터는 이제 외부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작업 자체가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안에 있는 자료가 정말 중요하시다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데이터 복구 센터나 수리점에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바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혹시 손재주가 좀 있으시다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뒷면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뒷판을 분리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 보드가 보이는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불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따라서, 혹은 처음에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 복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복구 과정은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까 육안으로 본 것만 해도 5군데 이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안에 CPU랑 메모리가 살아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스마트폰 침수됐을 때 조치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